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무엇인가? 3강 시작합니다. 자, 시장의 종류, 어떤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자,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트레이딩 전략은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즉,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행동 전략은 현재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 차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퍼레이드 게시판이나 보면 아마 상하이 차트를 설명해 놓은 게 준혜원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각 시장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누누이 이야기했죠. 극심한 소행보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변동장, 그 다음에 횡보장, 그 다음에 상하 추세장, 이런 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현재 추세장이 진행 중이라면 추세 추종 전략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 낙약 사용한다든가. 짧은 구간에 낙약을 사용하면 그게 좀 힘들죠. 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변동장이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청산 전략이 좀 더 청산 전략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극심한 횡보장이면 쉬면서 또 다가올 추세장을 대비하는 것도 좋아. 극심한 횡보장에 대응하다가 정작 그 다음에 피로해가지고 뇌피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극심한 횡보장에서 수익을 좀 먹으려다가 약간 손실 나면 물타기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바로 기회 손실 비용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한 판단 없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우자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손실이 확대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도 망가지게 되어 2중, 3중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번 강의에서도 거의 강의했는데, 한 번이 실수해서 자기 자본금의 10%, 20%를 갖다가 손실을 보고 났는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에 좋은 기회를 와.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심리가 무너져서 대응조차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을 안 했더라면 대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자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그 손실이 2중, 3중, 4중 나중에는 자칫하면요 시장에 퇴출까지 됩니다. 반면에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쉬었다면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도 가지며 다가올 추세를 대비한다면 추세에 동참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변화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다면 시장이 변화할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대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뭐예요? 시장, 항시 시장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알아야 돼. 자, 예를 들면 현재 시장이 변동장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변동장 후에 추세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변동장 뒤에 추세장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변동장 뒤에는요 추세장이 나오니까 그 변동장 끄트머리 가면 추세 연결점이 나와. 아까 차트에 내가 설명했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추세장에 동참하지 못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첫째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들 가운데 현재의 흐름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게 뭐냐면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를 보며, 그 다음에 잎새를 봐야 시장의 흐름에 대한 변화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상하이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전략에 있어서 손절 전략이란 무엇이냐. 손절 전략이란 트레이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 전략이며 리스크 관리 및 자금 관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게 버팀목 역할도 해요. 버팀목 전략이라 하죠. 시장이 지면 시세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초기에 추세가 없을 것 같이 횡보하다가 트레이더를 지치게 하여 청산을 유도하고 나면 이후에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절 전략은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손절 전략에는 절대 손절과 그 다음에 상대 손절이 있는데, 절대 손절은 손절폭을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전략이며 시장의 각 상황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경험이 적은 트레이더나 스캘핑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상대 손절은요, 시장의 패턴 이해 없이는 수립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각 상품마다 특성이 있고 타임프레임, 시간 스케일이죠. 에 따라 손절의 폭도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30분봉과 5분봉으로 매매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손절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선물과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의 손절폭이 다르며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에선 더욱 손절 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스닥이요, 경우에 따라서 나스닥이 캔들 하나가 뭐 150, 60틱, 200틱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 손절을 하죠. 저희 경우 일반적으로 절대 손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의 상황과 상품에 따라 그 변동성의 시간대에 따라 상대 손절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 대응해야 하고 차트 유행에 대한 핵심 패턴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은 상대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손절 안 하고. 제가 이제 뭐 절대 손절도 뭐 다 해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점점 실력이 나아지면요, 이 트레이딩 하는데 어떤 제한성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자, 진입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진입 전략이란 트레이딩 투자금을 1차적으로 시장에 투입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아무런 전략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입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과 유연성과 신중함입니다. 기다림은 아무렇게나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의 그물망에 탁 걸려들었을 경우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은 시장이 진입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공략하기 위해 스위칭 전략을 사용하기, 이게 반대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신중함은 진입하기 전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신중하다는 거. 신중한 용기라는 거예요. 진입하기 전에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보다 여유롭게 진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글을 쓰면서 아니면 또 편집이나 수정하면서 제가 1차 공부하고 그 다음 점검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제 이제 교육생들이 또 편집하면 그걸 듣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들어요. 왜냐면은 나도 사람이자 깜빡깜빡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트레이닝의 어떠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내가 지켜야 될 거래 원칙 같은 거. 제가요, 작년 2월 달에 세계적인 명트레이더 책을 요점 정리를 10권 이상 했어요. 그리고 필사를 했죠. 그리고 강의를 해서 일부는 지금 유튜브에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것이 지금 한 300편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만 올려도 1년이 52주니까 2개 하면 거의 한 100개죠. 3년치를 강의를 다 해놨어. 그런데 또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달라느니 또 청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 현재 내가 무엇을 기다렸냐 이거지. 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내 자신이 세운 전략 외에도 다른 리스크가 없는가. 이걸 또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가. 미리 들어가기 전에요. 자, 트레이딩에겐 투자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금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에 있어.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그 즉시 현금을 주고받고 하면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가담보금은 숫자로만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현금이라 하느니 그런 중요성을 자칫 망각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병사들을 전쟁에 참가시킨다면 오합지졸의 모습만 보고 피할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소정한 자금을 유지하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조그만 진입, 또 기대 수익에 의한 진입, 정말로 트레이딩의 독입니다. 독. 그 다음에 추격 진입, 물론 추격 초장기에 재진입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칫하면 역추세에 진입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해. 놓친 추세에 대한 미련, 그게 남거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또 들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점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느니 트레이딩을 망치는 이 주범들이 다 이런 것들이야. 진입 전략은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진입 기회조차 모른다면 처음부터 트레이딩을 준비를 다시 하든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아마 1년 전에 제가 3강한 내용을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